3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상권 지형, 뒷골목이 더 붐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과거에는 서울 대형 상권이라고 친자면 명동이나 홍대, 또 강남역, 가로수길 같은 곳들을 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 기간 상대적으로 임차료가 싼 골목 상권들이 뜨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기사에서는 대표적으로 성수동 대신에 서울숲의 카페거리, 또 가로수길 대신에 세로수길, 수유역 대신에 419 카페거리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이 기사에 나온 사진도 좁은 골목길 같은데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네요. 네, 이렇게 뜨는 상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대로보다는 주택가 같은 골목 안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요즘 인기 많다는 곳들 보면 낡은 주택을 카페나 식당으로 다시 꾸며서 만든 경우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큰 길 쪽 대형 건물들에는 임대문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에 파생 상권은 부각이 됐지만 그만큼 유동인구를 빼앗긴 기존 상권들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상권의 희비가 엇갈렸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고 저희가 다음에 볼 기사도 좀 비슷한 기사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노마스크 시대, 마스크 업체도 지금 극과 극의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식약처에 등록된 마스크 제조업체는 2020년 1월 137곳에서 2022년 1월 1616곳으로 2년 사이에 11배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수요가 크게 줄었고요. 한때 평균 4,000원 이상이던 마스크 가격, 이제는 평균 6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소 마스크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라면서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정말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제목에 극과 극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업체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천 기술을 가진 대형 업체들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중 하나가 우리의 공중보건 의식이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이를 기회로 삼아서 에어필터나 필터 샤워기 등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스크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신제품도 만들고 또 수출까지 이어가면서 새로운 먹거리와 시장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마스크산업협회 이사는 그동안 중소업체들이 수출 제한, 또 증산 등의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만큼 이 업체들이 무너지지 않고 또 다른 감염병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당국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사인데요. 이제 곧 4월입니다. 그런데 나무 심기엔 너무 더워진 식목일. 요즘 식목일 보면 나무 심는 모습 보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식목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해방 이듬해인 1946년 황폐화된 산림을 다시 가꾸기 위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4월 5일이라는 날짜를 특정한 건 조선시대 성종이 백성들과 함께 선농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밭을 간 날이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에는 나무 심기에 알맞은 온도였지만 지금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적합하지 않아졌다고 합니다. 나무 심기에 적정한 온도는 6.5도 안팎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식목일의 평균 기온이 10도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식목일, 4월 5일이었던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그대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맞습니다. 식목일은 나무 심는 날인데 나무 심기 적합하지 않으니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당기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식목일을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바꾸자, 앞당기자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78년 동안 이어진 국가기념일을 변경하는 건 여론의 동의를 얻고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했고요. 또 식목일의 역사적, 상징적 가치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실론과 신중론이 있는 건데요. 모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에 더 공감할지 궁금합니다. 네, 역사적 가치, 상징적 가치도 공감이 되는 부분은 있는데 식목일에는 아무래도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좀 의견을 밝혀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차에 치인 시청각 장애인이 사자 통역을 거쳤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열흘 전인데요. 김모 씨는 골목길에서 자동차 뒷바퀴에 발이 밟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사람이 다가오는 걸 보고 차를 천천히 조심히 몰았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사고가 나자 보험 사기를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보니까 이 김 씨는 시청각 장애인이었고요. 소통이 원활하지 않자 김 씨가 다니던 장애인 센터 관계자 그리고 한국시청각장애인협회 대표를 불러서 사자 통역에 나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각 장애인이면 시각과 청력을 모두 잃은 분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나요? 네, 뭐 장애의 발생 시기나 특성 또 정도에 따라서 의사소통 방법은 조금씩 다른데요. 이 김 씨의 경우에는 촉수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촉수어는 손으로 수어를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손을 만져서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경찰이 먼저 센터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고 이 관계자는 협회 대표에게 손바닥에 글씨를 쓰거나 크게 소리쳐서 전달을 했고요. 또 이 협회 대표는 다시 김 씨에게 촉수어로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반대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정반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쪽짜리 비교적 간단한 진술서를 쓰는데도 1시간가량이 걸렸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경찰 조사의 매뉴얼, 또 정부 차원에서 양성하는 촉수어 전문 통역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사건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시청각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이제 소통 방법이 몇 배나 지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분들을 돕기 위한 전문 통역인을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또 챗봇 AI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 AI와 사랑에 빠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춤형 아바타 챗봇 앱 레플리카라는 게 있는데요. 이를 개발한 CEO는 절친한 친구를 사고로 잃고 그와 다시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용자들은 이 앱을 활용해서 AI와 연애하는 경향을 나타냈는데요. 이를 사업에 더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내고 유료 회원이 되면 더 노골적인, 예를 들어 성적인 대화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아바타의 옷이나 커플링 등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앱 이용자 200만 명 중에서 약 25만 명이 이런 유료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앱 제작사가 유해 콘텐츠 또 성인용 콘텐츠 차단 필터를 만들면서 사용자들이 상실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네, 기사 내용 잠깐 보니까 뭐 차인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 정도면 너무 몰입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뭐 평생 사랑하자라고 서약을 하던 AI 연인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는 좀 불편해요 라고 나오니까 이 사용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제작사가 정책을 바꾼 건 이탈리아 규제 당국이 이 앱을 부적절한 콘텐츠로 사실상 금지했고 그러면서 투자가 끊길 것을 대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AI 기술이 사람을 감정적으로 얼마나 매혹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했고요. 또 감정을 다루는 기술이 진화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고하는 신호라고 봤습니다. 네. 자, 정말 이제 AI가 인간의 감정까지 지배하는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왔다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걱정되는 그 기사로 오늘 굿모닝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